내 소유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랑이고 자비로움이지요. 구제가 되고 선물이 되는 주는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43강입니다. 오늘은 주는 것을 의미하는 줄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줄 여자입니다. 줄 여자는 주다는 뜻이 있죠. 주다는 것은 물건을 남에게 건네어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줄 여자는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이죠. 그리고 장정 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정 정자는 장정입니다. 사내, 건장한 사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 여자는 사내가 갈고리를 드는 게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센 사람들이 약자에게 물건을 건네는 모양을 줄 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줄 여자는 장정이 물건을 건네면서 건네어지는 그 손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의 모양을 갈고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갈고리처럼 생겼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줄 여자는 사내가 갈고리를 드는 게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센 사람들이 약자에게 물건을 건네는 모양입니다. 물건 건네는 그 손 모양이 갈고리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센 사람이 강자가 약자, 힘없는 사람한테 건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선물이고 구제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옥취선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취선녀는 얻으려면 먼저 줘야 한다는 뜻이죠. 또 여탈이나 여왈이라 할 때도 줄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여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줄여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차례서자입니다. 차례서자는 차례를 의미하지요. 차례라는 것은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려 나가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례서자는 지범자와 줄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지범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줄여자는 주다는 뜻도 있고 건네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서자는 집에서 주는 방법이 차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물자를 나눠주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노력해서 어떤 수확물이 있었으면 그 수확물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서를 구분하여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순서가 바로 차례입니다. 뭐든지 나누어 주려면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부터 줘야 되는가? 선착순인지, 어른부터 아이로 주는지 또는 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주는지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 차례가 바로 차례서자입니다. 차례서자는 집에서 주는 방법이 차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수확물이 있을 때 그 수확물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서를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죠. 나눠주는 그 방법을 차례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장유유서는 삼강오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질서라고 할 때나 순서를 할 때도 차례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들야자입니다. 들야자는 들을 의미하지요. 들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야자는 마을리자와 줄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을리자는 마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줄야자는 주다는 뜻도 있고 건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야자는 마을을 주고 나온 곳이 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은 현재 사는 곳에서 나와 떠도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게 되면 들을 떠돌게 됩니다. 떠돌게 되는 그곳을 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들야자는 마을을 주고 나온 곳이 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은 현재 사는 곳에서 나와 떠도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하는 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야학은 한가로이 떠도는 구름과 들에 논이는 학이라는 뜻으로서 아무 메인대 없이 한가로운 생활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야인이라고 할 때나 야생이랄 때도 들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줄야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미리 애자입니다. 미리 애자는 미리지요. 미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 애자는 줄여자와 코끼리 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줄여자는 주다는 뜻도 있고 건네다는 뜻이 있죠. 코끼리 상자는 코끼리를 의미하는데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애자는 코끼리를 주는 게 미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건네는 상황, 그게 바로 미리인 것이죠. 아직 현실에는 없지만 짐작하는 모양을 미리 애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만 보여주고 그 현실이 아직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미리 애자입니다. 미리 애자는 코끼리를 주는 게 미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끼리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있는 그 그림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 현실에는 없지만 짐작하는 모양, 그 모양을 미리 예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률 용어인 것이죠.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범죄자에게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입니다. 또 예상이나 예측을 할 때도 미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퍼질 서자입니다. 퍼질 서자는 퍼지다는 뜻이 있죠. 퍼지다는 것은 끝쪽으로 가면서 점점 넓적하게 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퍼질 서자는 집사자와 줄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집사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줄여자는 주다는 뜻도 있고 건네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질 서자는 집에서 주는 게 퍼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밖으로 보내면 퍼진다는 것이죠. 집안에 모여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지는 이 상황을 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모여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죠. 이 상황이 퍼질 서자입니다. 퍼질 서자는 집에서 주는 게 퍼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밖으로 보내면 퍼진다는 것입니다. 널리 흩어지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평심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심석에는 마음을 평온하고 순호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안사라는 말에서나 서천군이라 할 때도 퍼질 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줄여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풀서자입니다. 풀서자는 푸다는 뜻도 있고 퍼내다는 뜻도 있죠. 푸다는 것은 속에 있는 액체나 가루를 떠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풀서자는 손수변의 줄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는데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줄여자는 주다는 뜻도 있고 건네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풀서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주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루 안에 있는 곡식을 퍼서 나누어 주는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 이런 풍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이런 풍경이 흔했었습니다. 곡식 자루에 곡식을 담아와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때 곡식 안에 있는 곡식을 마음껏 양껏 퍼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 행동, 그 적극적인 행동을 풀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서자가 표현하는 그 푸는 것은 적극적 행동으로 주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루 안에 있는 곡식을 퍼서 나누어 주는 모양, 이 모양을 풀서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급식하는 이런 장면이 풀서자로 설명됩니다. 이런 큰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을 양껏 퍼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 상황이 풀서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서정시가 있죠.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피서라고 할 때나 서성이라고 할 때도 풀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43강으로서 줄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